춘천의 한 대학. 이게 채워야 돼. 식품영양학과 1학년 전공 수업이 한창이다. 유독 눈에 띄는 이 사람, 최고령 신입생 길도연 씨다. 전혀 움직임은 없어. 그지? 전혀 움직임 없지? 기체가 생기지 않는다. 전기가 안 통하니까 물이 아무 반응이 없고, 이렇게 또 뭐 비전해질이라 그러나? 그치? 거기에 이제 다른 이물질을 넣어가지고 섞어서 전기를 꼽으니까 이렇게 반응이 보이고, 뭐 기포 생기고 기체 생기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이게 좀 실감이 나죠. 재밌어요. 네. 수소? 응, 수소 마이너스. 수소. 네, 광대에 나가. 아 맞아, 수소 기체. 네. 플러스가 산소. 어려운 화학 실험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건 당연지사. 하지만 처음 해보는 화학 실험이 마냥 신기하기만 하다. 엄청 열정적으로 정말 사소한 거 하나라도 되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고 정말 신입생,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못지않게 더 열심히 하시려고 그런 모습이 보여서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늦은 대학 생활에 가장 큰 도움은 누가 뭐래도 동급생들이다. 아니에요. 불이 꺼지죠. 맨 처음에. 그리고 거기다가 전해질이 없을 때 과제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막 다 열심히 이렇게 꼼꼼하게 다 해오세요. 막 형광펜으로 다 줄 쳐오시고.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막 애들이 힘들 때 자기 보고 힘내라 그러고 그러시는 거 보면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강희진도 따라가기도 바쁜데 오늘도 과제물이 나왔다. 물 전기분해 실험한 거 월요일까지 저녁 6시 8510에다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월요일 6시. 네. 레포트 또 나왔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해야죠. 제가 좋아서 택한 거니까. 한숨 자고 하면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잠을 떨쳐가며 공부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캠퍼스를 걷는 모습도 이젠 꽤나 익숙해 보인다. 나 오면 안 돼. 나 지금 수업 안 들었잖아. 이따 봐. 강의가 없는 틈을 타 길도연 씨가 어디론가 향하는데 뭐 수업 받으러 안 가시고 어디 가세요 오늘? 오늘이요? 제가 과목에서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희 과 교수님, 심재영 교수님을 찾아뵈려고 가고 있어요. 자주 가세요? 네. 저희 과 심재영 교수님 계셔요? 네. 방에 계시니까. 과내 유일한 만학도 길도연 씨. 궁금한 것도 많고 상의할 내용도 많다. 들어오셨네요. 네. 네, 들어오셨네요. 네.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참여를 하면은요. 그러면 그 마일리지가 쌓여서 장학금도 나가고 문물 탐방 같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담당하는 것 중에는 이제 오늘은 장학금을 받는 방법과 학업 방향에 대해 조언을 듣는다. 저 그런 거 좋은데. 그런 거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쪽에. 그게 요즘 제도적으로 우선은 공부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학교 측에서 많은 배려가 있고요. 또 제가 면접을 봤을 당시에도 이제 길도연 어머님께서 뭐랄까 좀 의지가 남다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길도연 씨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신입생이 됐다. 특기나 창의력, 잠재력까지 통합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이 제도로 많은 만학도들이 대학 입학의 기쁨을 얻었다고 한다. 어렵게 학교 입학을 다시 시작을 하셨으니까요. 기왕이면은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학과 활동이나 학과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겠습니다. 예, 그래. 조심해서 교수님. 가시고요. 네. 한 7시에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오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수업이 일찍 끝나거나 없는 날이면 그녀는 본업으로 돌아간다. 장갑, 얘야. 거기 가방 안에 장갑 들었지? 길도연 씨가 딸과 함께 찾은 곳은 집에서 20여 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녀의 밭. 그녀의 본업은 농부다. 올해는 유난히 봄이 늦게 와 이제야 파종 준비를 하는 길도연 씨. 콩은 노루가 먹고, 고구마는 멧돼지가 먹고, 옥수수도 멧돼지가 먹고. 그래서 감자는 혹시 안 먹을까 하고 감자 심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모르지 또. 오늘 감자 심으실 거예요? 예. 오늘은 호주 유학 중에 잠시 들어와 있는 딸 시연 씨가 농사일을 거둔다. 자주 와서 이렇게 엄마 도와주세요? 아니, 자주는 못 도와주고 그냥 할 수 있을게. 거의 제가 한국에 없었으니까요. 그래갖고 네, 거의 처음이에요. 이렇게 비닐 뜯고 적극적으로 하는 건. 파종을 기다리는 빈밭 옆은 소나무밭. 밭에다 소나무를 키우는 데는 그녀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이 소나무 잎사귀 가지고 그 발효식품 그거 생각이 있어서 키우는 거고요. 잎을 이용해서 제가 발효식품을 꿈이 발효식품하고 차 종류를 만드는 게 제 꿈이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키우고 있어요, 소나무를. 전통 발효 음식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식품 영양학과를 지원했다는 길도연 씨. 이 꿈은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생각이었다고 한다. 내일 이거를 이렇게 감자 심게 고를 좀 해줘요. 고를 해주시고, 알았죠? 빨리 대답해요. 네.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진짜. 학교 수업이 없는 날 틈틈이 해야 되는 농사일이라 마음이 바쁘다. 요즘 같아선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밭에 가면 밭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요. 학교 가면 또 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또 사람 만날 땐 또 사람 만나는 대로 또 열심히, 그냥 그때그때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때그때. 네. 뭐야, 가려고요? 고맙습니다. 공부도 농사도 최선을 다하는 그녀. 하지만 이 밭에서 내는 수확으로는 생활비며 학비까지 이래저래 부담이 커졌다. 농사도 짓고요. 또 뭐 때에 따라서는 청소하는 아르바이트도 나가고, 그냥 닥치는 대로 제가 일할 수 있는 거면 이제 그때그때 그냥 열심히 일을 해요, 제가. 일하랴 공부하랴 바쁜 요즘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딸이 있어 한결 수월하다. 그날 저녁.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 길도연 씨가 가장 어려워하는 건 다름 아닌 컴퓨터와 친해지기. 아, 진짜 나 컴퓨터 일해서. 이거 들어가려면은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학과의 공지사항을 알아내야 하는데 계속 다른 화면에서 맴돈다. 닥치연. 엄마가 대학생이 되면서 덩달아 바빠진 건 딸 시연 씨. 엄마를 위해 부엌 일은 그녀의 몫이다. 뒤로 가는 거 가볼까, 일단?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딸! 미안해, 진짜. 온라인 강의실 들어가려는 거야? 어. 엄마 학번이 2011 어. 이거지? 어. 이거랑 어. 또 아니래. 뭐가 아니야? 여기 가입은 했어? 몰라? 공지사항인지 온라인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건지 내가 모르잖아. 근데 엄마 지금 2개를 나한테 얘기해 준 거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계속 공지사항 들어가서 공지사항만 본 거 아니야. 온라인
거기서 들은 게 아니라 이건에 그러면 야, 네가 그러니까 꼭 엄마 같아. 따지는 엄마 같아. 뭘 따지는 엄마야 맨날 이러는데 갑자기 세상 엄마 자주 불러요? 네 5분마다 한 번씩 불러요. 가서 보면 어떤 문제든가요? 아 대부분 그러니까 학기 시작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뭐 공지사항이나 그런 거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시는지를 모르셔갖고 그거 찾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따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글쎄 말이야. 그 안에 부지런히 배워야지. 제가 나 다 가르쳐주고 갈걸 뭐. 묵묵히 부엌 일을 하고 있는 딸 시연 씨. 본의 아니게 타박을 놓곤 하지만 딸 시연 씨가 가장 존경하는 건 바로 엄마다. 자기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 때문에 대학교까지 들어가시는 분이 흔치가 않아서 그래갖고 그런 거 보면 되게 멋있어요. 저도 뭐 힘든 일 있다가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정신 차리게 된다. 정신 차리게 돼갖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51살의 나이에 시작한 대학 공부가 쉽진 않지만 책을 펼쳐든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녀. 공부가 좋으세요? 네. 왜 좋으세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고 행복하잖아. 처음엔 등록금과 학비가 부담이었지만 빠듯한 살림을 핑계로 포기하기엔 못다한 공부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했다. 학비나 이런 게 이렇게 운영이 되시나요? 아, 학비는 제가 운영이 안 되고요. 학비는 이제 제가 계속 천상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이제 나중에 제가 벌어서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활은 농사 짓고 이제 제가 알바하는 게 어쩌다 한 번씩 가게도 없고 제가 뭐 영업도 뜨지 않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면 알바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차비 정도나 벌어 쓰는 그런 거죠. 그럼 되게 빠듯하시겠어요. 힘들죠. 많이 힘들죠. 중학교를 중퇴하고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던 그녀가 마음속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건 4년 전. 2년제 실업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다. 집안 사정이 있어서 어려서 이제 공부를 하다 중단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항상 키우면서 언제든지 딸아이 막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런 기회가 됐어요. 제가 항상 마음을 먹고 있어서 그런지. 가난으로 접어야 했던 공부. 그리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늦게 시작한 공부였기에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버리지 못하고 책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노트와 교과서들에서 그녀의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책 많이 뭘 많이 쓰셨네요. 모르니까 자꾸 설명해 주시는 거를 다 적었는데요. 적을 때는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또 집에 오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늦은 시작이었기에 그녀는 중고등학교 4년을 성실함으로 채워나갔다. 하지만 가장으로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그 시절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포기하고 싶다거나 힘들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셨어요? 혹시? 그렇죠. 중간중간 많았죠. 어떤 게 이렇게 힘드셨던? 첫째적으로는 이제 생활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금전적인 것도 힘이 들었고 제가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는 건 사실 주위에서는 이제 학교 친구들은 모르죠. 얘기를 한 친구는 1명, 2명 있고 이제 선생님들은 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힘이 들었어요. 늦은 공부를 하는 동안 힘들었던 것이 어디 경제적 문제뿐이었을까.
그 힘들었던 순간마다 그녀를 버티게 해준 건 자식들과의 약속이었다. 아이들 앞에서도 제가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아이들한테 엄마가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짓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고 주위 분들한테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 경제적인 어려움도 쫓아가기 힘들었던 학교 수업도 모두 이겨내고 다시 한번 대학이라는 산에 도전장을 내민 길도연 씨. 오늘도 그녀의 방은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오늘은 조별 모임이 있는 날. 그녀가 춘천의 한 카페를 찾았다. 안녕. 공간이. 노트북 가져왔어? 내 거 UBS 줘볼까? 같은데. USB 줘볼까? 전공 발표 수업을 위해 조원들끼리 모인 자리. 플러스 극과 N극에서 연결된 전극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해서 결과는 여기서 마무리된 거죠. 대답을 해. 저희 화학 반응식을 화학 PPT 자료 만들어야 되는 거 그거 만들고 있어요. 식을 PPT라고 하면 알아보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프레젠테이션. 네. 어머니, 언니, 왕언니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발표자? 여기. 발표자. 저건 해야지. 조별 과제에서 발표를 맡게 된 길도연 씨. 어깨가 무겁지만 친구들이 있어 더없이 든든하다. 그럼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했어 그러면? 그냥 똑같이 다 쓰시면 그냥 돼요. 이대로? 네, 질문. 네, 친구들의 도움으로 잘 되고 있어요.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읽어도 읽어도 잘 외워지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 어린 동급생들은 누구보다 친절한 선생님이 되어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길도연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일로 다가온 조별 과제 발표 준비. 마지막으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한다. 비록 방법이 조금 느리고 그래서 조금 더 힘은 들지만 어제보다는 좀 더 열심히. 그것이 그녀의 학습 방법이다. 이게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걸 잘해야 가지고 돼요. 네. 그래서 직접 발표도 하실 거예요? 네, 앞에 나가서 다 해야 돼요, 저희. 잘해야죠. 친구들 앞에서 제가 나이 먹은 것도 미안한데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잘해야 돼서 꼼꼼하게 잘해야 돼요. 첫 발표 수업. 과연 11학번 새내기 길도연 씨는 잘 해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오늘은 발표 수업이 있는 날.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이지만 유난히 마음이 바쁘다. 수업 시간표대로 책을 챙기고 필수품인 돋보기도 챙긴다. 가까이 거는 잘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눈은 인상을 찡그리고 봐야 되고. 예. 핸드폰. 부산스러워. 여기다 놓는다? 여기?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집이 있는 남양주에서 학교가 있는 춘천까지는 1시간 반 남짓. 매일같이 다니는 이 길이 피곤할 만도 한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 피곤하죠. 피곤한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를 배우러 간다는 그 생각에 막 신이 나요. 피곤한 건 금방 얼른 가버리고 신나요. 꿈은 꾸는 자들에겐 희망이고 이룬 자들에겐 기쁨이라고 했던가. 오랫동안 소망했던 학업이기에 먼 통학거리에도 매일 이어지는 학과 수업에도 지칠 줄을 모른다.
안녕. 내가 여기 같이 영원아 이쪽으로 와. 곧 발표 수업이다. 전공 수업이니만큼 부담감은 100배. 그러면 제 이름이 누구였지? 나하고 같이 할 친구가? 정한이요. 정한아, 우리가 여기 가서 해야 되는 거니? 아니요, 이거 이렇게? 보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물의 분자 형태는 H2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흡이나 연소에 이용하고 조연성 돌아서면 기체입니다. 외운 것도 잊어버리는 나이. 그래서 더욱 열심인 그녀다. 준비를 많이 했지만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다. 이따 설명할 때 저 실수할까 봐 지금 한번 리허설 해보는 거예요. 지난밤에 거의 외우다시피 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녀. 네. 출석이 불려지고 실험 가운을 갈아입자 드디어 발표 수업이 시작됐다. 발표를 맡은 11학번 길도연입니다. 아시죠? 처음으로 물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분자 형태는 H2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길도연 씨는 자신이 배움의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공유결합은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각각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발생하는 두 기체의 부피는 얼마인가에 대한 결과는 미리 얘기했네. 어떻게? 마이너스 극에는 나왔네. 그런데 너무 긴장한 탓일까? 여기를 안 해주셨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성냥불이 펑 소리가 나며 타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1조와 2조의 물의 전기 분해에 예비 실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무사히 발표를 끝낸 길도연 씨. 좀 떨렸죠. 떨리고 글쎄요, 정신이 없어요. 야, 고마워. 고마워. 발표를 도와준 조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다음 수업이 있는 강의실로 이동하는 길. 친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길도연 씨 모습이 즐거워 보인다. 저 잔디에 가서 앉으면 되게 좋겠다. 지금은 좀 힘이 들기도 하고 어렵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4년 후에는 진짜 자신 있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목표 달성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51살의 나이에 도전한 대학 생활. 그녀는 이제 막 커다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다. 그리고 좀 더 큰 꿈을 꾸는 중이다. 땅을 일구던 손으로 펜을 잡고 조금 더 높이 오르려는 그녀의 오늘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